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80명을 넘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에 있는 한 콜센터입니다. 밤사이 8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1층 콜센터 사무실에만 모두 207명이 근무했고 오피스텔인 이 건물엔 140개의 방이 있어 입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출퇴근하는 입장인데 많이 두렵죠, 생각보다. 마스크 열심히 써야겠다, 그 생각 드는 거죠. 걱정돼요. 동선이 비슷할까봐. 건물 내 엘리베이터, 1층 커피숍 등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곳은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 1층부터 4층까지에 있는 예식장에서도 지난 주말까지 결혼식이 있어 하객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콜센터 직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들이 가족이나 이동 과정에서 추가 접촉자에게 옮길 수도 있어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콜센터 직원이 최소 7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 컨택센터 협회는 협회 관리 밖에 있는 콜센터도 많아서 실제로 대구 지역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일산 백병원에 입원한 5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지냈던 10대 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그제 오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일산 백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산 백병원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입니다. 하지만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겨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별도의 호흡기 환자 진료구역이 아닌 병원 응급실 내 격리병실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래가 이미 업무가 끝난 후에 오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 격리병동을 안내해서 바로 코로나 검사 나간 거예요. A씨가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병원 측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방역과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2차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A씨와 함께 지내던 10대 딸 역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이나 해외여행,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내원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와 접촉한 직원 2명을 격리 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처럼 전국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는 대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대구의 추가 확진자는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 0시 기준으로 92명을 기록했습니다. 31번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닷새 만에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한 차례를 제외하고 계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다가 증가세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생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다만 같은 기간 고령 확진자 6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지난 1일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0시 이후로 사망한 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대구 지역 사망자는 42명입니다. 지금도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확진자가 55명이고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세가 심각한 환자도 534명이나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확진자의 중증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구분하고 8점 이상을 우선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요양시설 종사자가 1,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사자는 21만 명입니다. 정부가 신천지 명단과 대조한 결과 신도 1,394명이 종사자였습니다. 이 중 25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18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정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1,137명과 신천지 신도 중 간병인이라고 직업을 밝힌 226명까지 1,363명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은 260명이었고 기검사자 34명 중에 양성은 5명이었고 모두 대구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를 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신도 중 확진자 비율은 대구만 따져볼 때 42.5%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자정 격리 해제되는 신천지 신도 5,647명에 대해서도 모임과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선 강경 입장입니다.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법에 따라서 엄격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종교시설 폐쇄 기간도 2주 연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신천지 숙소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0평 집 좁은 곳에 3-4명씩 모여 살거나 상가 사무실에서 7명이 공동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까지 신천지 교인 63명이 이 아파트 단지 중 19개 세대에 나뉘어 공동으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12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서 3-4명이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현재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곳을 떠난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각자 타요. 하나 타면 올라가게 놔두고 또 타고 그러지 다 피하더라고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현장 조사를 나온 직원들이 폐쇄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곳은 건물 용도상 사무실로 분류가 돼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신천지 교인 7명이 이곳에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천지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고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거주한 시설이 서울에만 47곳에 달합니다. 교인 10명이 집단 거주하려고 집을 계약했지만 지자체가 점검에 나서면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된 곳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되는 코로나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까지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해당 노선의 모든 버스는 운행을 중단하고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여러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마을버스의 50대 운전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그제 저녁. 아내가 일하던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따라 찾은 진료소에서 아내에 이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오늘 3월 8일날 8일까지 근무하고 9일날 근무를 했어요. 증상자가 없습니다. 같은 노선의 버스 18대는 모두 운행을 잠시 멈춘 채 전체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다른 노선 버스들이 종이로 된 임시 표식을 붙인 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은 축소됐고 배차 간격은 넓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려면 주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살짝 불안한 마음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살짝 늘어나서 기다리는데 좀 힘들고. 동료 직원 57명은 오늘부로 자가 격리됐는데 이 중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버스 운행 일지와 CCTV 등을 토대로 이 남자의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자가격리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코드 제로로 분류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강력 범죄 현행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고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 시행을 발표합니다.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자가격리를 어기는 이들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을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코드 제로로 분류해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코드 제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12 신고 코드는 모두 5가지로 분류되는데 코드 제로는 살인이나 납치 등의 현행범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강력범죄 수준의 긴급 상황으로 보고 출동하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아울러 신천지 교인이나 의심시설 신고 등에 대해서도 즉각 현장 조치는 아니더라도 당일 내 수사 등이 필요한 코드3로 분류해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해당 확진자들의 동선이 궁금하죠. 혹시 나하고 동선이 겹치진 않나, 또 밀접 접촉한 건 아닐까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지자체도 있다 보니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거나 또 유언비어가 확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중심가입니다. 강북구 확진자 4명은 이런 번화가 등 동네 곳곳을 이달 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민들은 이들의 동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내용이라고는 카페, 음식점, 노래방이 전부입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오갔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라고 구청은 설명합니다.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다 실시하고 다 이미 종결된 사항이거든요. 피해보신 거 있으신 거예요, 지금?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게 될 텐데 그 코인 노래방 다음이나 다다음 사용자분들께서도 감염이 되었다고. 서울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선이 음식점과 주점으로만 표기된 채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남 주민들이 모이는 SNS에서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의 구체적인 동선이 허위 정보와 뒤섞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다녀갔다는 학원 명단이 유포된 대치동은 휴원을 주저하던 일부 학원들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유언비어에 피해를 입는 학원이 나오는가 하면 한 주점 사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맞다며 아예 셀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를 조심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 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게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내부 방침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이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동선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자 번호를 구분하지 말고 방문 시간과 장소만을 공개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이탈리아에서는 전 국민 이동 제한이란 초강력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8,000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란에선 공업용 알코올을 치료제로 마시다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인파로 가득 찼을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이 썰렁합니다. 로마의 유명 유적지인 콜로세움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전 국민 이동 제한이라는 사상 초유의 지침을 내리면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의 극약 처방에도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럽 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프랑스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국회의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프랑스 전계에도 코로나19가 깊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Nous sommes au tout début de cette épidémie. Il faut être très clair, lucide. Le ministre, le directeur général de la Santé n'ont cessé.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휴교령을 내리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의 우환이 된 이란은 사회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8천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공업용 알코올을 소독용 알코올로 둔갑해 유통하는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코올을 마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루머까지 번지면서 44명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셔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73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도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뉴욕주는 주 방위군까지 동원해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Use the National Guard in the containment area to deliver food to homes, to help with the cleaning of public spaces.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탠퍼드 등 미 서부 명문대학부터 동부 아이비리그까지 문을 닫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원지인 우한을 찾았습니다.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지도자 모습을 부각시키던 의도로 해석되는데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한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병원을 찾은 시 주석은 화상통화로 의료진의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 12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약 3개월 만에 시 주석이 처음으로 발원지 우한을 찾은 겁니다. 一定会打赢这一场战役。武汉必胜，湖北必胜，全中国也必胜。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자 방역 성과를 과시하고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최고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발병 이래 한 번도 우한을 찾지 않았고 리커창 총리를 대신 보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중린 우한 당서기가 시 주석에게 감사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시 차원에서 계획하다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제 사정 악화까지 겹치면서 당국의 민심 관리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던 2달 전 한국인 승무원들을 우한 등 중국 국내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누리를 빚었던 동방항공이 이번엔 우리 승무원들을 콕 집어 해고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유독 한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중국 3대 항공사인 동방항공에 다니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서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부로 근로계약을 만료한다는 내용이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해고 통보는 재작년 입사한 승무원 73명에게 전달됐는데 전체 한국인 승무원 2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동방항공은 그동안 2년 계약직 과정을 마친 승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엔 승무원들에게 복직을 조건으로 하는 유급휴직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복귀 이후 유니폼 지급이나 훈련 계획 등이 잡혀 있었는데도 갑작스레 해고를 한 겁니다. 사측은 항공 수요가 대폭 줄어든 걸 이유로 내세우지만 승무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같은 해 채용돼 똑같이 사정이 어려워진 일본인 승무원 등은 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리 승무원들이 차별 조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무원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동방항공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도 우한 등 중국 내 위험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에 한국인 승무원들을 집중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수유동의 6층짜리 건물 모텔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20여 명이 대피했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을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도 표심을 잡아야 하는 수도권, 영남권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전 당원 투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2시간 30분 넘게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당 주류와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여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저는 찬성이죠. 근데 워낙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반대하는 주장도 꽤 나왔습니다. 명분 없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 특히 4월 총선에서 열세나 박빙이 예상되는 영남과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영춘, 김두관 두 PK 지역 선대본부장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지역구 선거에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가닥을 잡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투표 날짜와 문항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빼앗긴다며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연합정당이 정의당 없이는 20석까지, 정의당까지 참여하면 최소 23석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정의당의 연합정당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집값이 오른 수원과 안양 등 일부 지역을 정부가 최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죠. 모레부터는 이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집값 출처 조사가 강화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62제곱미터 가구가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석 달 만에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풍선 효과 탓입니다. 실제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대책 발표 후 최근까지 아파트 값이 각각 12%와 13% 이상씩 상승해 결국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하던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겁니다. 신고 항목도 구체화해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 거래는 현금으로 했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까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 이외에도 예금 잔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만 편법 증여가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 대출이 확인이 되면 별도의 또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죠. 이번 규제는 오는 13일부터 이후로 체결되는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를 진행했던 코미디언 잔이윤 씨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새벽 4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습니다. 잔이윤 씨는 지난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방송한 잔이윤 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청와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일본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얼음판 위에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먹이 오고 가는 이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미국 보스턴의 한 아이스하키 경기장. 심판이 코치를 밀어 넘어뜨립니다. 화가 난 코치는 냅다 심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심판이 퇴장 명령을 내리자 화가 난 코치가 심판에게 침을 뱉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볼성사나운 이번 사건은 유소년 하키 대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다뇨. 보고 배울 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네요. 웬 경비행기 한 대가 나무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 뒷뜰. 나무에 경비행기 한 대가 걸려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꾸라질 듯 비행기 꼬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행기는 캔자스주에서부터 날아온 경비행기입니다. 비행 도중 엔진 이상이 생기면서 공항 인근의 주택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나무에 걸려버리고 만 건데요. 비행기에는 아빠와 아들 그리고 반려견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대관령 역시 지금 영하 4.1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체감추위는 영하 10도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겨울의 시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낮엔 햇볕에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온 그래프가 울퉁불퉁합니다. 기온 변화도 심하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맑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봄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0.7도, 대전 0.9도, 대구 2.9도, 창원은 2.8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의 기온 8도, 강릉 12도, 청주 19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어제와 비슷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햇볕 덕분에 어제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서 약한 비농구름이 지날 텐데요. 이후 주말에는 또 한 번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